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오늘 9월 24일 금요일 네이션스 리그로 두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독일 대 헝가리, 자, 두 번째 경기는 이탈리아 대 잉글랜드 경기로 빅 경기들을 제가 두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첫 경기부터 독일 헝가리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기 분석 전에 앞서 저희 초안 분석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더 많은 정보와 최종 조합은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에 문의만 주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가족방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부터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는 독일 대 헝가리 경기입니다. 자, 일단 독일 같은 경우는 현재 1승 상무 0패로 승점은 6점이고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헝가리 같은 경우는 현재 2승 1무 1패로 승점은 7점이고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승점은 1점밖에 차이 안 납니다. 네이션스 리그 조별에서. 자, 일단 그러게 되면은 최근 5경기 전적을 보시게 되면은 자, 독일 같은 경우는 홈에서 2승 두 경기 중에 1승 1무 득점 6득점과 실점은 30점으로 경기당 홈에서는 3골씩 정도 경기를 넣었죠. 자, 그리고 원정에서는 3경기 중에 3무를 기록했고 득점 3득점과 실점은 30점으로 5경기가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헝가리에서는 홈에서 2경기 중에 1승 1무 그 다음에 득점은 2득점과 실점은 1실점으로 홈 경기를 치렀고, 자, 그리고 원정에서는 3경기 중에 자, 2승 1무 1패 득점 6득점과 실점은 2실점으로 지금 무보다는 승이 하나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헝가리가 승점이 1점이 더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경기에 대한 상대 맞대결에 제가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자, 그러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은 첫 번째 2010년 5월 30일 날 독일이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년 6월 5일에는 2대 0으로 독일이 이겼고, 그 다음에 유로파 20에는 21년 6월 24일 날 독일이랑 헝가리랑 2대 1로 비겼습니다. 자, 그리고 6월 달에 붙은 네이션스 리그는 헝가리가 홈 경기였는데 이날에는 1대 1로 비기면서 독일다운 면목을 못 보여줬죠. 전차 부대라는 모습을 못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자, 독일 같은 경우도 원래 우승 후보 중에 하나 팀이죠. 분데스리가 중에 또 나라는 독일 리그고 그만큼 독일도 막강한 팀이고 그렇다고 헝가리도 못하는 팀은 아닙니다. 자, 일단 보시게 되면은 왼쪽부터 자, 독일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피파 랭킹은 11위고 몸 가치 팀 값어치는 엄청나게 높죠. 자, 전차 군단은 녹슬었다. 카타르 월드컵 본선 티켓은 어렵지 않게 따냈으나 앞선 6월 네이션스 리그 4경기 중에 3무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점은 레이브 감독이 장기 집권을 이어 받은 플릭 감독이 아직까지는 A매치가 패배가 없다는 점, 또한 나름대로 세대 교체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자, 이 말은 리베 감독이 장근 직원을 이어받아서 플렉 감독이 아직까지는 A매치가 패배가 없다는 점을 좋다는 거죠. 일단은. 하지만 내일은 A매치가 아니라 네이션스 리그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나름대로 세대 교체를 하고 있죠. 자, 어떻게 보면 베테랑 선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은퇴하고 애들한테 넘겨줘야 되는 나이도 있고, 지금 골키퍼 같은 경우도 노이어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나이가 많죠. 자, 일단은 노이어의 필두로 리디건, 곤도안, 밀러와 같은 베테랑 전력들이 여전히 건재하며 수비 쪽에 슐로터백, 코찹, 중원의 무시알라, 공격의 은메차와 같이 어린 전력들도 이들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독일 같은 경우는 다 강팀에 있던 애들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밀러, 노이어, 곤도안, 그만큼 유명한 애들이 여기 이 팀에 많이 있죠. 자, 특히 앞서 6월 경기와는 다르게 동기부여도 충만하며 컨디션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어제 같은 경우도 경기 프랑스도 6월 달에 한 경기 1승도 못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경기를 따냈죠. 그만큼 이제 월드컵 준비를 하면서 네이션스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자, 주력 2선 로이스가 없는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승리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일단은 내일은 독일이 헝가리를 따게 되면은 승점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 이 조의 1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앞전 경기는 원정에서 독일이 졌지만 내일은 홈버프를 먹기 때문에 독일이 내일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헝가리 피파 랭킹 37이고 팀 가치는 엄청나게 작습니다. 독일이랑 비교할 정도로 엄청나게 팀 값어치가 많이 작습니다. 자, 종종 고춧가루를 뿌리는 동유럽의 다코스, 과거보다는 진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앞선 6월 4차례 A매치에서 잉글랜드까지 잡아냈고 독일과 무승부를 거두는 등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자, 일단 보시게 되면은 독일도 잉글랜드도 잡아냈고 독일도 무를 잡아냈으면은 상위 레벨 10위 안에 드는 애들한테 이 정도 했으면 엄청나게 잘한 거죠. 자, 그리고 3백을 바탕으로 내려서는 역습을 노리는 방식, 매우 효율적인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한다. 자, 헝가리 같은 경우도 수비적인 축구를 하다가 한 번에 역습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강팀 독일 상대로도 수비 쪽에 많이 내려와서 수비 쪽으로 받치고 있다가 역습으로 형태로 많이 할 것 같다. 자, 다만 한 가지는 문제 쪽은 공격 쪽의 기동력입니다. 역습 천병 역할을 해야 하는 롤란드 살라이가 부상으로 이변 명단에 소집되지 못한 것, 부상을 했기 때문에 역습 부분에서도 이 두 선수가 핵심 선수로 해주는데 내일 같은 경우는 독일 상대로는 내일 골잡이 주 핵심 애들도 지금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베테랑 아담 살라이는 내세로 인해 스피드에 약점이 있으며 신의 이선 소보슬라이도 스피드에 큰 강점은 없다. 오히려 장신 공격수 아담을 활용해 롱볼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자, 장신 공격수이기 때문에 코너킥이나 센터피스 이런 게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도 190이 훌쩍 넘는 리디거, 슐로터백, 긴트와 같은 센터픽 자원을 보여있게 이를 뚫는 것은 쉬워 보이진 않다. 자, 헝가리뿐만 장신 공격수만 있는 게 아니라 독일도 장신 수비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센터백스도 좀 많이 불리해 보이죠. 이쪽은 3명이나 수비 부분이 장신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헝가리가 내일은 골을 넣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원정 경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정에서는 승리 가능성이 높게 책정되지 않았다 라고 저는 봐집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어제 경기도 프랑스 뭐 이런 팀도 승 없는 팀이 홈에 가서 그만큼 이제 동기부여도 하고 그만큼 이제 월드컵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자, 독일도 내일 같은 경우는 충분히 헝가리를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헝가리는 공격보다는 수비를 더 내릴 것 같기 때문에 원래 수비 쪽으로 하다가 역습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내일은 저득점이 좀 괜찮아 보이고 1번은 저득점이 저는 제일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독일이 또 이길 것 같으니까 독일 승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 경기의 최종 조합은 저득점과 독일 승으로 일단은 최종으로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독일 승과 저득점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경기의 초안 분석은 여기까지고 두 번째 경기 넘어가시기 전에 제가 짧게 한마디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포스트처럼 확실한 분석으로 올킬팩 해드립니다. 요것보다는 확실한 분석으로 꾸준한 수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를 참고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니 댓글 문의 보시면 문의한 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가능하고 체험도 가능하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경기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죠. 두 번째 경기. 자, 이탈리아 대 잉글랜드 경기입니다. 저는 내일 경기 중에 이 경기가 제일 빅매치라고 저는 봐집니다. 제일 재밌을 것 같은 경기죠. 자, 일단은 이탈리아부터 보시게 되면은 최근 네이션스 리그는 1승 2무 1패로 승점은 5점이고 순위는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잉글랜드는 0승 2무 2패 승점 2점으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두 팀에 대한
강국 나라에 비해서 성적은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최악입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 5경기 전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홈에서 3경기 중에 1승 1무 1패, 득점 3득점과 실점은 5실점을 했고, 원정에서는 승은 없었습니다. 자, 1무 1패, 득점 2득점, 실점은 5실점으로 엄청나게 최근 5경기 전적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홈에서 3경기 중에 1승 1무 1패, 둘 다 3경기, 홈 경기 3경기는 다 똑같습니다. 자, 득점은 3득점과 실점은 4실점을 했고, 자, 원정에서도 똑같습니다. 1무 1패, 득점 1득점, 실점은 2실점으로 별로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둘이. 자, 그러면은 둘이 맞대결에 대해서 정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게 되면 14년도에 월드컵 때 이탈리아가 2대1로 이겼고, 나머지 경기는 다 비겼습니다. 애들끼리 사이좋게 결론이 잘 안 났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지금까지는 이탈리아가 요 상대 맞대결 중에서는 14년도에 한번 이겼다는 거 말고는 나머지는 무로 봤습니다. 지금까지 요까지 데이터고, 자, 왼쪽으로 넘어가서 일단은 이탈리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피파 랭킹 7위, 값어치도 엄청나게 크죠. 그만큼 내일은 10위 안에 둘이 붙는, 내일 잉글랜드랑 이탈리아 붙는 거죠. 자, 명실상부함 유럽의 정통 강호지만 최근 흐름은 썩 좋지 않다. 앞선 3월 카타르 월드컵 플레이오프에서 하위 전력인 북마케도니아에게 충격패를 당하며 탈락했죠. 이번에 이탈리아는 월드컵 못 나옵니다. 탈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6월 UNL 4경기에서도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했다. 요게 네이션스 리그. 자, 여기도 1승밖에 거두지 못했고, 은퇴와 부상으로 인한 이슈가 스쿼드가 온천지 못하고 있다. 자, 부상과 은퇴할 애들은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탈리아 전력이 스쿼드 부분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핵심 수비수 키엘리나와 주력 이선 인시네가 은퇴를 선언했으며, 베라티, 로카텔리, 펠리그리니, 키에사와 같은 주력 전력들이 부상으로 인해 이번 소집에도 제외됐다. 자, 내일 이때 어떻게 보시게 되면은 잉글랜드한테는 엄청나게 좋죠. 자, 주력 전력들, 자, 핵심 주력 선수들이 내일 부상으로 해서 많이 못 나옵니다. 그리고 형 명단 중에는 냉정하게 월드 클래스급이라고 할 만한 선수는 없는 상태고, 과거보다 전력이 매우 떨어졌다. 중심축을 잡아줘야 하는 보누치, 조르지뉴, 임보빌레와 같은 베테랑들도 폼이 좋지 않고, 여러모로 이번 일정에는 잉글랜드에게 승리를 따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자, 내일 이탈리아가 잉글랜드한테 좋은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홈 경기라는 것밖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그만큼 지금 부상으로 많이 빠져나왔고, 은퇴할 애들도 은퇴했기 때문에 내일, 자, 잉글랜드도 월드컵 우승 후보팀의 하나 팀인데 이런 강국팀한테는 내일은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승리를 따내기는 어려울 전망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잉글랜드 피파 랭킹 5위고, 그 다음에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서는 손쉽게 조 1호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으나 유럽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다소 고전하고 있다. 자, 유럽 네이션스 리그는 요 보시면 알겠지만 상태가 완전 메롱입니다. 자, 1차는 헝가리한테 0대1로 팩에게 불의의 이격을 당했으며 2차 독일과도 무승부를 거뒀고, 대체적으로 빠듯한 잉글랜드 리그 일정을 소화하느라 체력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수들이 많은 상태. 왜냐하면 리그 EPL 경기랑 이런 경기들이 많다 보니까 잉글랜드 선수들이 많이 힘들어 보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큰 전력 누수는 없고, 앞선 6월 맞대결과 비교를 해보면 전력 50% 기량이 올라온 모습이죠. 6월 때는 거진 리그컵이 끝나고 바로 레이션스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경기를 뛰고 있는 어느 정도 폼이 올라온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애들 간의 경기 폼도 올라온 모습이고, 자, 수비 쪽에 아놀드, 워커, 스톤스가 합류하였고, 전방에는 포든, 케인도 선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엄청나게 골잡이 스트라이크죠. 그리고 넘버원 골키퍼 빅포드가 부상으로 소집되지 못했으나 최근 램스테일의 폼도 예사롭지 않은 상태고, 이전 월드컵 4강, 이전 유럽 대회 결승 진출돼도 이어 또 한번 높은 단계가 올라서기 위한 동기부여도 충분하다. 일단은 내일 경기 같은 경우는
네이션스 리그는 이제 6월달이 아닌 지금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월드컵이 다가오기 때문에 애들이 테스트도 많이 해봐야 되고 그만큼 경기 폼도 많이 올라가고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내일 잉글랜드가 뭐 그렇게 쉽게는 아니겠지만 이탈리아 정도는 내일 핵심 주력 선수도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거진 전력 스쿼드 부분도 충분히 나올 거기 같기 때문에 내일은 충분히 이탈리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수는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최종 픽은 잉글랜드 승으로 추천 픽으로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경기는 잉글랜드 승으로 봅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무가 많이 떴지만 당연히 무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내일은 충분히 잉글랜드가 스쿼드 부분에서는 무조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저의 초안 분석이었고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이 경기뿐만이 아니라 추천 조합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에 문의만 주셔도 다 체험도 가능하고 픽도 다 받아볼 수 있으니까 문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는 전혀 1도 없습니다. 돈 드는 거 없고 그냥 문의만 주시면은 가족방 입장도 다 가능하시니까 문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의 초안으로 분석은 여기까지였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의 분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